뭔가 엄청난 좀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 북한군의 남침 작전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은요 크게 제1군단, 제2군단, 제1군단이 요쪽 서부전선 쪽이고요. 네. 제2군단이 요 중부전선 네. 요쪽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밀고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자, 먼저 네. 제1군단. 제1군단 이쪽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 이 개성과 문산 그리고 동두천, 포천 방면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을 점령을 하고 이 주력 부대, 네. 우리 국군 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서 수원 쪽으로 집결시켜 놓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1군단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군단. 네. 2군단의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이 춘천과 인제 방향에서 38선 돌파해가지고 춘천과 홍천을 점령한 이후에 빠르게 밀고 내려와서 지금 아까 1군단이 밀고 내려서 어느 쪽에 지금 우리 국군들을 수원 쪽이요. 수원 쪽. 이 수원 쪽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 수원 쪽에 이 한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시킨 다음에 섬멸을 시키고 완전히 괴멸시킨 상태 속에서 이쪽은 여유 있게 와.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 달 만에 적화 통일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군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작전이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에 우리 군을 다 몰아넣고 섬멸한 다음에 전국을 제압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국군도 계속 한강에서 지금 이제 포기하고 넘어왔다고 해서 계속 밀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열 재정비를 북한 인민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빨리 이 1군단 이쪽은 지금 서울 점령했으니까 네. 한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네. 건너야 되는데 건너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2군단이 안 와. 몰아야 되니까. 아까 계획은 2군단이 와야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니까 2군단이 안 왔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홍천 쪽에 있는 군인들도 저쪽으로 몰아야 되잖아. 거기서 잘 막아줬나 봐. 정답이에요. 오. 네. 6.25 남침이 시작되었을 때 38선은 우리는 전면적으로 계속 밀렸다.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예측 이외의 일이 벌어졌네, 북한. 맞아요. 북한으로서는 이 작전이 변수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 네. 분명히 지금 한강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대입니다. 아, 네. 무슨 부대요? 칠사단. 갑자기요. 칠사단은 대장님 보고 계십니까?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기자 부대. 근데 왜 몰랐어요? 문전병이었어요. 이걸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급품 나르는 애였어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추측이 맞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한강 넘어가지고 수원 쪽으로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에 2군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북한 2군단이. 왜 안 나타나?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네. 게 수도가 원래 방어가 더 튼튼해야 되는데 이건 3일에 뚫리고 그렇죠. 여기는 원래 또 강원도 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더 잘 막았지 이걸? 오히려 더 빠르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춘천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이 춘천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 그 3일간 과연 춘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 사실은요, 이 춘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네. 당시 여기는 육사단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육사단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제 김종호 장군이었거든요. 네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김종호 대령이 지켜보고 있다.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글쎄. 북한 쪽에서 귀순한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군인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지금 북한에서 좀 춘천 이 위쪽 라인으로 지금 병력들. 엄청난 탱크며 병력들이 지금 다 지금 집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한 거예요. 와. 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제 요 집결되는 날짜가 아마 23일 다 모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정보를 딱 듣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춘천에 주둔한 육군 제6사단 제7연대에 1950년 6월 22일부터 경계태세 강화와 동시에 전 장병의 외출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거죠. 지금 이쪽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었네. 그럼 과연 이 춘천 지역에서 6월 25일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군은요 네. 전쟁 직전 정말 최우수 부대로 선정될 정도의 어떤 최강의 부대를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 당시 그 병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한국군은요 병력에서 4배, 화력에서 10배 차이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만큼 북한군이 강력한 화력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온 것이죠. 자, 처음 북한군은요, 이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 북한군은요,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 뒤 곧바로 가평을 거쳐가지고 수원으로 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들의 작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춘천을 24시간 안에 점령해야 된다. 해야 되는. 그래야 수원까지 갈 수 있는 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포를 쏘면서 지금 들어옵니다. 초반은 순조로웠어요. 전초 기지를 막 박살내면서 북한군은요 자주포 열대를 앞세우면서 북한강을 드디어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옥산포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북한군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요? 북한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 그들한테는 사태죠. 사태가 벌어지는데 왜였을 것 같습니까? 춘천하면은 호반의 도시고 그렇죠. 뭐 산과 강, 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저런 또 지형 때문에 네. 못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비가 길이 왔다.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니면 미리 좀 함정을 좀 설치해놓. 함정? 보기트랩? 미리 좀 해놓지 않았어요? 유비무한 한 발 빠르게 매우켜 놓으시고.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그 동네 부대 출신답네. 맞습니다. 단결. 와 맞아 그거 와 맞았어. 아, 저게 뭐예요? 옥산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옥산포 한번 보시면 지형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허브산. 평지. 논인데? 논이네요, 논. 네. 그렇죠. 지금 탁 트여져 있죠. 응. 저 강원도 쪽 이렇게 느낌 들면 막 그 산지에 엄청난 막 그럼요. 먼지 막 이럴 걸로 산세요, 보이는데 네. 지금 옥산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북한군도 사실은 탱크를 밀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산지는 사실 쉽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옥산포 길을 좀 택해서 빠르게 지금 춘천 점령하고 수원으로 가야 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이 뭘까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군 입장에서라면 노출이 되었지만 반격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웬만한 반격은 탱크로 밀고 간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서 하루로 잡았나 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춘천 점령하고 바로 이제 가평 넘어 수원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실수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게 힘드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도 옥산포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글로 간 거지. 어차피 탱크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았던 거야. 그렇죠. 와, 자, 대단하시다. 여기서 이제 육사단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네. 그 네. 저 사진 있죠? 이 논밭으로 그냥 달려와가지고요. 여기서 북한군에게 거침없이 포를 때립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뭐야? 여기 올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예측했던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후퇴를 해요. 북한군이 6.25 남침을 개시해가지고 후퇴했던 건 이게 처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군이 기세를 꺾어.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우리 시나리오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근데 포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퇴를 합니다. 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습을 한 거네. 아. 자, 이러면서 어쨌든 북한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수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하루 만에 가기로 했잖아요. 당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이 북한군은요, 옥산포에서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지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72시간 중에 24시간 여기서 지금 벌써 지금 없어졌네요. 네. 근데 그럼 하루가 지났다는 거는 원래 약속했던 북한군의 1군단은 이미 서울에 들어온 그렇죠.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기습이야 처음에는 가능해도 이제 결국에는 드넓은 곳에서 펼쳐지면 저기는 탱크고 우리는 보병이. 맞아. 맞아. 너무 야, 무서워. 이거는 계속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러니까 참 이 육사단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우두산 쪽에 참호 같은 걸 다 파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옥산포가 이제 평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탱크라든지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이제 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 참호에서 포를 쏘면서 공격을 했던 거죠. 진짜 항상 유비무환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대라면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참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날 거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6월 25일 결국 북한은 돌파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날로 가보겠습니다. 6월 2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군에서는요, 다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도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포공이 들어오니까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네. 북한이 결국은 방법을 바꿉니다. 지금 이 춘천 방향, 홍천 방향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홍천 쪽에 있는 북한군을 다시 이 춘천 쪽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합쳐서 부족한 뚫어버리려고. 거예요. 예, 이게 너무 강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 방법이 없는 거죠. 홍천 쪽에 있는 북한 인민군마저 다시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전면적인 지원 사격을 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지금. 그럼 북한도 진짜 급하긴 했던 거네요. 이제 무조건 여기를 뚫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 다음 결과가 너무 궁금하네. 어떤 결과가 났을지. 6월 27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6월 27일 이제 연합 부대가 이 국군과 전면적인 교전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쯤 되니까 너무 화력이 센 거예요. 북한 인민군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연합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춘천 방어가 어려운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결국 이 북한군 전체가 소양강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춘천 쪽으로 오니까 우리 국군도 춘천에서 이제 철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비로소 육군참모본부에서 명령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냐면 당시 서부 전선은 이미 무너졌다. 그러니 지금 빠르게 철수해가지고 중부 전선을 지켜라. 이제 이런 어떤 명령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군들은 홍천 쪽으로 지금 퇴각을 해가지고 이쪽을 지키면서 시간을 좀 막아야 되겠다, 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춘천에서 철수를 네.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열심히 방어했는데 철수를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3일이라는 시간은 벌었으니까. 어쨌든 춘천은 점령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3일간의 공백이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근데 맞아. 되게 다행이네요. 진짜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춘천과 홍천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춘천은 몇 월 며칠 날 점령을 했어야죠, 북한이? 25일이죠. 당일. 네, 당일날 그냥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6월 28일이 되어서야 점령을 한 거예요. 이 춘천 진짜 전투에서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이 춘천 전투에서 국군 육사단에서는 한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북한 인민군이 2,000명. 굉장히 큰 사상자가 발생했죠. 북한도 지금 이 당시 인민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뚫어낸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지금 계속 반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다가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이때 춘천에서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남침의 1단계 작전, 북한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완전히 틀어요. 네. 이러면서 이 6.25 전쟁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6월 29일 날 수원 비행장에 이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수원 비행장에 들어와서 이 한강 주역을 쭉 시찰을 한 거예요. 영등포 일대나 이쪽을 쭉 시찰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죠. 버틸 수 있겠다. 군 병력 들어오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계산이 선 거예요, 계산이. 그 메가더가 계산이 설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한 전투가 이 춘천 전투가 됩니다. 진짜.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틀 뒤, 그래서 바로 이틀 뒤 7월 1일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단이 드디어 투입이 됩니다. 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좀 신의 타이밍. 그러니까 6월 28일에 바로 넘어갔으면 과연 메가더는 왔을 것이며 7월 1일 날 유엔군이 과연 투입되었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다 의문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간 버텨줬기 때문에 메가더가 와서 계산 섰고 그리고 7월 1일 날 북한 인민군이 한강을 그제서야 넘을 때 일본에 있었던 미 24사단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이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이 진짜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하루 차이도 없어. 이건 그냥 당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국군도 스스로 지금 이렇게 너무 지금 급하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한강을 이제 포기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 3일 동안 다시 전선을 재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확보했던 것이죠.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일간 이 한강 방어선 및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했던 거예요. 대박이다. 아, 네. 육사단 너무 감사한 그런 너무 부대네. 네. 너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조선인들. 전쟁에 대해 모르니까 네. 이 국지전에서 버텨내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북한의 김일성이 정말 이 춘천 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던 것. 이게 적화 통일을 못한 가장 큰 뼈아픈 아픔이었다. 와. 춘천이 이렇게. 그러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투의 과정 속에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제 김정호 대령을 중심으로 한 육사단이 준비를 일단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북한군을 38선으로 다시 밀고 올라간 최초의 그 전투였거든요. 이 춘천 전투가요. 북한이 얼마나 놀랐으면 다시 38선으로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 이 학생들이 그 진지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이 탄약고가 노출되었을 때도 그 탄약고에 있는 그 무기들 또 이 총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옮기는 데도 아, 왜냐면 탄약고 같은 경우는 타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 학생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또 지켜낸 어떤 그런 역할도 보였고. 근데 선생님 너무 슬픈 게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그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학도병들의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기억나요. 차성원 씨가 북한군이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 학도병들이 버티고 있어서 학교에서 막 버티고 있고 그래서 못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군인들한테 제공하는 모습들 보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6.25 전쟁 때 이 춘천 전투는 제2의 행주대첩이었다. 아, 예, 진짜?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온 국민이 그냥. 예,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6.25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작전들 있잖아요. 뭐 네. 낙동강 사수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저는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춘천 전투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의 어떤 그 전반적 흐름 속에서 네. 정말 중요했던 이 춘천 전투 그리고 이 춘천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그 주민들 그들을 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그 오늘의 어떤 중요한 날에서 우리 어떤 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6.25 전쟁에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을 줄은 맞아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리고 가슴이 참 많이 아프네요, 진짜로. 저 춘천에서 있었던 저 전투도 그렇지만 물론 한강에 남겨지신 분들, 맞아. 그 한강 못 건너고 남겨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아 진짜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서는 진짜 안 일어나면 되는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소름 끼치. 생각만 해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6.25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희생을 하셨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전쟁 안에서 모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되게 용기 있게 싸워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이나 또 우리 시민 군인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잊지 말아줘서. 전 오늘 약간 인식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여태까지 6.25는 미국이나 해외 원조로 우리가 방어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 많이 네,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켜낸 거였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 맞아요. 너무. 이제 그 우리가 항상 딱 6.25 하면 메가더, 이게 미국, 유엔 맞아요. 이것만 딱 떠오르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 너무 감사하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이 개전 초기에 바로 이런 분들이 정말 목숨 내놓고 계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 스튜디오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네. 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6.25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저희가 휴전 중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이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사수하려고 했던 온 국민이 함께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